치매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장 속에 있는 미생물도 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장편한 의사 김영성입니다. 치매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요. 장 속에 있는 미생물도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혹시 아시나요? 지난번 영상에서 뇌의 스트레스가 장 기능에 이상을 일으켜서 복통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장 건강이 뇌 건강을 비롯해서 전신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이론이 등장했어요. 사실 이렇게 장이 건강에 중요하다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 유명한 히포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죠. 모든 병은 장에서 시작된다. 또 노벨상을 받은 유명한 과학자 메치니코프도 대장 내에서 발생하는 부패가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이 되고, 그래서 유산균을 먹어서 부패를 감소시키면 장수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당시에는 이런 주장들이 과학적 근거 없이 너무 과도하게 주장되기도 했어요. 19세기 말에 영국의 유명한 내과 의사인 윌리엄 레인이라는 사람은 장에서 부패가 되면 자가 중독이 생기고 만성 피로나 두통, 복통, 심장질환 등 다양한 질환이 유발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자가 중독이 심해서 환자가 힘들어하는 경우는 아예 수술로 대장을 다 잘라버리는, 없애버리는 극단적인 치료를 했다고 해요. 이게 뭐 확실하게 증거도 없는데 뇌피셜로만 가지고 대장을 모두 잘라내버리다니, 이게 지금 생각하면 좀 어처구니가 없죠. 정말 황당한 일이긴 한데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일어났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이 인간의 건강에 중요하다는 것은 요즘 다시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 이유는 최근 약 20년간 이 장내 미생물에 대한 연구가 급격하게 늘어났거든요. 장내 미생물이 인간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밝혀졌기 때문이에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20년간 장내 미생물 연구가 무려 5만 편이나 발표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겠죠. 이런 장내 미생물이 인간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의 면역을 조절하고 소화를 대신시켜주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장내 미생물의 이상이 생긴 것, 즉 영어로는 디스바이오시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디스바이오시스가 여러 가지 전신질환과 연관되어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과민성 장증후군, 염증성 잔질환 같은 위장관 질환뿐만 아니고도 당뇨병, 비만 같은 대사질환과도 연관이 되고요. 최근에는 이 장내 미생물이 뇌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즉, 뇌 발달부터 우울이나 불안 같은 정신질환, 그리고 파킨슨병이나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까지 모든 뇌에서 생기는 것들이 이 장내 미생물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인간의 뇌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난 이후에 약 3, 4년까지 그 사이인데, 이 시기에는 뇌도 같이 발달이 되지만 장내 미생물이 동시에 발달되는 그런 시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장내 미생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은 몸에 균이 전혀 없이 키워진 무균지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무균지 처음 들어보셨죠? 발음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묵은지가 아니고 무균지입니다. 무균지는 정상주와는 다르게 불안, 우울, 그리고 사회적 관계 형성 장애,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 반응,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데, 다 이런 것들이 뇌의 기능에 이상이 생긴 것이죠. 제가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방이 3개 있고 양쪽에 쥐가 있는데 오른쪽 쥐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보통 쥐는 호기심이 많은 동물이라서 옆에 다른 쥐가 있으면 뭘 하나 한번 가서 보거든요. 탐색 기능이 있는데, 정상적인 쥐를 오른쪽 방에 넣으면 왼쪽 방에 있는 쥐를 보려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 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비슷하게 측정이 돼요. 이 서클의 두께가 보내는 시간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이 오른쪽 방에 묵은지를 넣으면 이렇게 가서 탐색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자기 방에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져요. 이것을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장내 미생물이 없는 경우에는 뇌의 기능, 뇌 발달에 이상이 생겨서 사회적 관계 형성이 안 됐다. 즉 옆에 가서 쥐를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사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뭐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자폐증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폐증이 생길 수 있는 원인 기전 중에 장내 미생물이 원인일 수도 있다는 것이 가장 최근의 이론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실험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즉, 이 무균쥐에다가 정상쥐의 대변을 먹여서 세균총을 이식해주면
다시 말하면 무균 상태에서 정상균 상태로 바꿔주면 옆방으로 가서 다른 주를 살펴보는 그런 활동이 다시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을 회복시키면 이상이 있던 그런 기능들도 같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발달장애 말고도 성인기에 흔히 겪는 것들, 즉 요즘 현대인들이 아주 흔하게 경험하는 우울이나 불안 같은 정신과적인 증상도 장내 미생물 이상과 연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가장 어려운 뇌질환이 뭘까요? 바로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이에요. 놀랍게도 이 치매나 파킨슨병에도 장내 미생물이 연관된다고 해요. 특히 이 구강 미생물 중에서 치주염을 유발하는 균이 있는데 폴피로모나스 징지발리스라는 어려운 이름의 균입니다. 이 균이 치매 환자와 밀접하게 영향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예를 들면 치매 환자의 뇌를 부검해보면 그 뇌에서 이 균의 DNA나 조직이 나옵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들 사이에 이 균의 감염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장관에 있는 장내 미생물, 특히 이 치매 같은 경우는 구강 미생물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이 밝혀졌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장 건강이 뇌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최신 이론에 근거했을 때 어떻게 장 건강을 좋게 하면서 정신 건강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물론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치료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은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건강을 좋게 하는 것은 정신 건강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데요. 무엇보다도 먹는 게 좋아야 장내 미생물도 좋아지고 정신 건강도 좋아집니다. 즐겁게 식사하시고 또 장에 좋은 균들, 유익균들의 먹이가 되는 야채 위주의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게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또 신기한 사실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얼마 전에 제가 이런 뇌 장축에 대한 이론을 국내에 소개하는 논문을 쓰면서 찾아낸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우울이나 불안을 호전시키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유산균을 먹었는데 우울 불안이 좋아진다는 거. 중요한 점은 우리가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모든 프로바이오틱스가 다 이런 효과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 아주 특수한 균들을 가진 그런 제품은 효과가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것들을 사이코바이오틱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얘기죠. 사실 이것을 처음 봤을 때 저도 잘 믿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의사들은 객관적으로 증명된 연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즉 위약, 대조, 이중 맹검 연구가 있지 않으면 믿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논문을 쓰기 전에 이 제품에는 그런 논문이 이중 맹검 위약, 대조 연구가 2개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소개시켜줬고요. 향후에 이런 제품들이 조금 더 나오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더 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균을 넣어주는 방식도 있고요. 또 만약에 특정 나쁜 균이 있다, 그러면 그 균을 항생제로 없애는 방법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아마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앞의 쥐 실험처럼 건강한 사람의 분변을 직접 환자에게 이식해주는 치료예요. 다른 사람의 똥을 먹여서 치료하다니까 좀 황당하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지금 쓰이고 있는 방법이에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지난번 영상에서는 제가 스트레스가 장에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번 영상에서는 장 건강이 뇌 건강에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뇌와 장은 서로 상대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상호작용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 안에 있는 장내 미생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뇌장축을 조금 확장시키면 뇌장 미생물축이라고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저희가 다른 교수님들과 같이 한글 종소를 써서 국내에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혹시 더 관심이 있고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이 종설이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고, 만약에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 건강을 지켜야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장 건강을 지키고 싶으신 분들, 평상시에 장이 나빠서 힘드신 분들은 3본에 있는 장편한 김용석 내과를 찾아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여러분의 불편감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